안녕하십니까. 국가복지정책 현장에서 15년째 어르신을 상담하고 있는 고은정 재무복지 상담사입니다. 저는 매일 수많은 어르신을 만나며 한 가지 사실을 더 확신하게 됩니다. 정보만 알면 기회를 잡을 수 있지만 정보를 놓치면 1년을 통째로 잃는다는 것. 특히 노인 일자리는 알고 움직인 사람과 모르고 지나간 사람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 인생의 돈이 되고 힘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은 기사 제목을 크게 적어놓고 자극적인 말만 반복하는 영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신청할 수 있는 방법, 준비해야 하는 서류,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행동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제도에 대해 잘 모르는 자녀분이나 주변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에게는 한 해를 살리는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객관적 근거와 현재 시행 중인 제도에 기반한 내용이며 헛소문이나 확인되지 않은 가짜 뉴스가 절대 아닙니다. 저는 어르신들을 상담하는 자리에서 책임을 다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믿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 시간을 절대 후회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요즘 노인 일자리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예전에는 공원 환경 정비, 거리 미화, 교통 안내 같은 야외 활동이 대부분이었죠. 하루 4시간 넘게 몸을 쓰지만 월 30만 원 가까운 수준이었고 여름에는 폭염, 겨울에는 혹한으로 포기하시는 분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정부가 어르신을 사회에 꼭 필요한 서비스 제공자로 보고 건강에 부담 없는 실내형 단시간 일자리를 빠르게 늘리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일까요? 주민센터에서 민원인을 안내하고 병원에서 길을 안내하고 문서 접수를 돕고 복지관에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키오스크와 모바일 신청을 어려워하는 분들을 위해 디지털 상담을 돕습니다. 모두 실내 근무이며 체력보다는 친절함과 성실함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평생 살아오며 쌓아온 경험과 배려심이 그대로 자격이 되는 자리입니다. 저는 이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르신은 누군가에게 도움만 받는 존재가 아니라 지금도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활동비는 어떨까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분기점이 생깁니다. 똑같이 하루 3시간 일해도 어떤 유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월 30만 원대일 수도 있고 월 80만 원에서 100만 원 가까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유형 선택이 소득을 결정합니다. 공익형은 월 30만 원 전후로 사회서비스형과 시장형은 월 8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서 작성 시 사회서비스형과 시장형을 최우선으로 적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공익형만 적으셨다가 뒤늦게 후회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몰라서 놓쳤다. 이 이유가 여러분이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이 정보만 알고 움직인 분들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서울 강동구 66세 어르신은 주민센터 안내 업무로 월 88만 원을 받습니다. 오전에 나가 점심 전에 돌아오니 생활 리듬이 안정되고 감사 인사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채워진다고 하십니다. 경기도 고양시 68세 어르신은 건강 모니터링 보조 업무로 월 97만 원을 받습니다. 이전 공원 청소 때보다 몸은 훨씬 편해지고 수입은 거의 3배가 되었다고 합니다. 대전 서구 65세 어머님은 공익형 1년 경력을 쌓은 뒤 다음 해 사회서비스형으로 전환하여 월 30만 원에서 월 94만 원까지 상승했습니다. 용기 내서 한번 신청한 것이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례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정보를 알고 미리 움직였다는 것. 이 한 사실이 모든 결과를 바꿨습니다. 그럼 핵심 질문 어떻게 신청하느냐? 이제 실전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노인 일자리는 연중 상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모든 지자체가 거의 동일하게
11월 중순부터 12월 말까지 단 2달만 모집합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다음 해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신청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첫째, 시청이나 구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 확인. 둘째,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에게 전화. 셋째, 노인복지관 또는 시니어클럽 방문. 인터넷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전화 한 통이면 충분합니다. 말씀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형 노인 일자리 신청 기간과 접수는 어디서 하면 될까요? 이 한 문장만 기억하시면 담당자가 전부 알려줍니다. 다음은 서류 준비입니다. 대다수의 어르신이 이 부분을 놓칩니다. 서류 준비를 공고 뜬 뒤에 하려다 시간에 쫓기고 결국 마감돼서 탈락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서류는 단 3가지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 등본, 기초연금 수급증명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모두 발급할 수 있고 요청만 하면 담당자가 출력까지 해줍니다. 지금 미리 준비해두면 공고가 나오자마자 바로 신청서를 낼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승패가 갈리는 3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 사회서비스형 또는 시장형을 1순위로 선택하십시오. 공익형만 고르면 돈은 절대 늘지 않습니다. 둘째, 근무 가능한 시간을 3시간 단위로 정확히 적으십시오. 가능한 시간 모두라고 적으면 불리합니다. 예,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가능. 셋째, 복수 신청은 필수입니다. 1순위 하나만 적으면 떨어질 확률 높습니다.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3개까지 작성하면 합격 확률이 크게 뛰어오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팁, 처음부터 너무 좋은 자리만 노리다가 떨어지는 것보다 일단 들어가서 경력을 쌓고 다음 해 더 높은 자리로 옮기는 전략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이 전략은 실제로 수많은 어르신이 성공적으로 활용했습니다. 또 하나, 심사 과정에서 연락이 옵니다. 전화나 문자를 놓치면 예비 탈락 처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휴대폰 알림에 익숙하지 않다면 자녀나 배우자 연락처까지 함께 기입하십시오. 이 작은 한 줄이 여러분의 합격을 지켜줍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여러분은 이미 절반 이상의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나머지는 단 한 걸음입니다. 전화 한 통, 방문. 한 번, 그 한 걸음이 여러분의 1년 수입을 바꾸고 활력 있는 내일을 만들어줍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업무가 가장 하고 싶으십니까? 행정 안내, 병원 안내, 디지털 상담 보조 중 어떤 일이 가장 끌리는지 지금 댓글에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댓글이 다음 안내 영상 제작에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두시면 여러분이 가장 필요할 때 가장 먼저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수십만 원, 수백만 원을 지켜줍니다. 이제 우리는 지역별로 어떤 기회가 있는지 확인하러 갈 시간입니다. 다음 2부에서는 대한민국 각 지역에서 실제 운영 중인 노인 일자리의 종류, 어떤 지역에서 어떤 실내형 일자리가 특히 유리한지, 어디가 빨리 마감되고 어디가 경쟁이 낮은지 완전히 현실적인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다음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제 2부에서는 대한민국 지역별 실제 상황과 신청 전략을 깊이 있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지역이 똑같지 않습니다. 같은 제도라도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기회가 달라집니다. 이 차이를 아는 순간 여러분의 선택은 한층 더 정확해집니다. 먼저 서울입니다. 서울은 특히 행정기관 안내, 복지센터 인력 수요가 매우 높습니다. 대형 병원과 공공기관이 많기 때문에 실내형,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비중이 가장 큽니다. 경쟁률이 높은 대신 지자체 추가 지원금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강동구, 서초구, 성동구,
은평구 등은 기본 활동비 외에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추가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에 계신 분들은 일자리 유형 선택, 지역별 추가 지원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경기도로 가보겠습니다. 경기는 서울과 함께 실내형 일자리가 급격하게 늘고 있는 지역입니다. 다만 신청자가 많아 마감이 빠릅니다. 특히 고양, 성남, 수원, 안산 등 인구 많은 곳은 사회서비스형 자리가 먼저 소진되기 쉽습니다. 이 경우 복수 신청 전략이 필수입니다. 경기도는 문화센터, 노인복지관이 활성화되어 있어 실내 교육 프로그램 운영 보조 같은 일의 만족도가 아주 높습니다. 인천은 병원 안내형이 강세입니다. 대형 종합병원이 많고 노인 환자 수요가 크기 때문에 환자 동선 안내, 접수 보조 업무 비중이 큽니다. 실내형에서 비교적 체력, 부담이 적은 편입니다. 또한 항만 인근 지역은 행정 서류 안내 업무가 많아 문서 처리에 익숙한 분들이 특히 유리합니다. 부산입니다. 부산은 높은 연령층, 비중이 큰 지역이기 때문에 노인 일자리 사업 규모가 큽니다. 병원 안내, 복지관 보조 외에도 관광지 안내, 지역 문화센터 운영 지원 등 부산만의 특색 있는 일자리가 있습니다. 특히 해운대, 수영구 등은 문화복지 프로그램이 활발하여 만족도가 매우 높은 일자리가 많습니다. 대구는 행정 안내와 함께 공공장비 및 민원 대응, 보조 업무 수요가 큽니다. 대구의 특징은 연락을 빨리 받으면 합격 가능성이 높아지는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신청 후 한 주만 지나도 정원이 꽉 차는 경우가 흔합니다. 따라서 연락처를 2개 이상 기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광주는 교육 및 문화센터, 보조 업무가 강합니다. 예술 프로그램, 노인 정서 지원 프로그램 참여 유도 등 관계 중심의 업무가 많습니다. 사람과 소통하는 능력이 강점인 분들이 유리합니다. 대전은 행정기관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문서 안내, 정보 접수 관리 업무가 매우 유리한 지역입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대전 어르신들의 경력 전환 성공률이 높았습니다. 공익형에서 사회서비스형으로 전환하는 전략이 가장 잘 통하는 지역입니다. 울산은 산업도시 특성상 기업과 연계한 시장형 일자리가 많습니다. 고정급여가 높은 경우가 많아 체력과 성실성이 강한 분들께 추천할 수 있습니다. 강원, 충청, 전라, 경상 등 넓은 시군 지역에서는 행정기관 수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대신 복지관 중심의 일자리가 다수 발생합니다. 이 경우 중요한 포인트는 신청 시 기관에서 참여자와 직접 상담하는 비중이 높다는 점입니다. 즉, 상담 태도가 선발에 영향을 크게 줍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어디는 좋고 어디는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지역 특성을 이해하고 전략을 잡아야 한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구체적인 숫자로 정리하겠습니다. 어디에 살든 3가지를 집중하시면 됩니다. 하나, 실내형 2, 사회서비스형 또는 시장형 3, 복수 신청. 이 3주를 신청서에 정확히 반영하면 이탈 없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는 전화가 오기만 기다리는 것입니다. 전화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직접 확인 전화 다시 하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노인 일자리 신청한 분입니다. 제 접수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 한마디면 상황을 바로 알려줍니다.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라 내 일자리는 내가 지킨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또 하나, 신청 시 솔직함이 중요합니다. 무릎 통증 있으신데 숨기셨다가 오히려 더 체력 쓰는 작업으로 배치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상담 시 제가 장시간 서 있는 것은 어려운데 실내 앉아서 안내하는 업무는 가능합니다. 이렇게 정확히 말씀하셔야 담당자가 맞춤 배치를 해드립니다. 저는 상담 현장에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추시면 손해만 남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하셔야
적합한 자리를 드릴 수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이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신청 후 면접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면접이라 해서 크게 긴장하실 필요 없습니다. 어떤 질문이 나오느냐를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시간에 근무하실 수 있으세요? 사람들을 안내하거나 반복적인 일에도 괜찮으세요? 지각이나 결근은 없으신가요? 이 세 가지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정답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가능합니다. 책임감 있게 출근할 수 있습니다. 이 한 문장으로 면접의 절반은 끝납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수원 67세 어르신은 처음 신청 때 2번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에 복수 신청 전략을 쓰고 근무 시간 선택을 오전으로 하여 병원 안내 업무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차피 집에 있어도 출근 시간에 맞춰 움직이는 게 하루가 훨씬 좋다. 이 말이 정답입니다. 부산의 71세 어머님은 신청서에 어떤 일이든 다 가능이라고 적으셨습니다.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상담사와 다시 조율하며 서류 도와주는 일 위주로 희망합니다 라고 바꾸고 바로 합격했습니다. 본인에 대해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실력입니다. 또 한 분 대전의 64세 어르신은 스마트폰을 잘 못하신다고 하셨지만 키오스크 보조 업무를 맡아 지금은 다른 어르신들에게 누르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배워가며 일한다는 태도만 있다면 업무는 금방 익힐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이제 선택만 남았습니다. 일자리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일자리를 잡으러 가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핸드폰을 들어 주민센터 복지 담당 번호를 저장하십시오. 그리고 서류 3가지 준비하십시오. 그렇게만 하시면 여러분은 이미 한 발 앞서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 가족, 지인 중 아직 모르는 분들이 있다면 이 정보를 꼭 전달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한 번의 전화, 한 번의 안내가 누군가의 생활비와 자존감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신청 시기 알림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어떤 지역, 어떤 업무가 궁금한지 여러분이 질문해 저는 확실한 정보로 답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준비된 사람에게만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움직이는 사람에게 기회가 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다음 한 걸음만 내딛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건강한 삶, 활기찬 내일, 제가 끝까지 함께 돕겠습니다.